후배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게 내 솔직한 소감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보좌진들 보고도 지금 삼성에 내가 국회 활동하는 10년인데 국감을 통해서 뭐 국회의원 공무원의 이름을 하려고 애쓰지는 마라. 그냥 담담하게 그냥 집회할 할 것은 꼭 집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지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큰 줄기를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지 지엽청해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이거는 솔직한 생각은 그게 나는 이렇게 이게 일파만파가 될지는 실제로 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거 문제는 심각하구나. 왜? 나는 전문가가 아니요. 내가 이 자리에 여기서 했었어. 5분 만에 위조가 되는 거 보고 나도 이렇게 허술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뭐 국감 스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로또 복권 당첨된 기분이다. 막 그 정도로 이야기합시다. 8월 되어가지고 올 8월에 이제 우리 국감 쭉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제 물었죠. 야, 뭐 국감 거리 뭐 있는데 쭉 하다가 내가 지난해 출장 갔을 때 이런 이야기 드린 게 하나 있다. 한번 체크해봐라. 그게 다예요. 한번 체크해봐라. 그 9월에 들어와서 이제 쭉 다시 한번 회의를 하면서 의대 놓을 때는 자기들이 알아보더니 일주일 있다가 됐나 이런 이야기. 그거 나는 된다는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부조가 아니라. 됩니다. 아니야. 자기들은 이래저래 알아봤겠죠. 그래서 난 또 있어서 왜 이제 국감 하루 전날 야 된다는데 내가 직접 해봐야 내가 직접 해봐야 내가 물어볼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여기서 시킨다 하니까 5분 만에 나오는 거라.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전자정보 사업이 8천억 예산으로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조금 주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법원에 4천억이 투자되고 앞으로 5천억이 더 투자되면은 전체 한 1조 5천억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허술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한 달 정도 뭐 보완해가지고 다시 이래 작동시킨다니까 기다려봐야죠. 행정부 인터넷 민원이 257만 건 정도 발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위변조 사례가 신고된 것은 경찰청에 우리 문의해본 적 없어요. 신고된 것은 없고, 단지 그것이 원본하고 확인있는 것은 그거 보면 위에 바코드 해가지고 번호하고 원본하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257만 건에 한 0.5% 한 13,000여 건이 이 원본하고 대조를 했고 나머지 그냥 다 통과됐습니다. 원래 대조를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공무원 공무서락 하는 것은 받으면 일단 신뢰성이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은 안 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범죄에 쓰이는 사례는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인터넷 민원 서류로 위변조로 인한 어떤 피해 사례는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시스템을 보완해가지고 나가면은 사전 방지할 수 있는 피해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까지 생각 못했지. 그냥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구나. 이게 연쇄적으로 뭐 대법원, 국세청, 대학교 이렇게 연쇄적 파장까지는 내 생각을 못했죠. 연쇄적으로 파장까지 생각했으면은 어쩌면은 소문 안 내고 보안을 요구했거나 그럴 수도 있었지. 근데 나는 놀란 게 그 전자정부라 그래가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전 사업에 이렇게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깜짝 놀랐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이 너무 그 목표 달성이랄까, 그 목표 연도가 2007년도입니다. 여기면 진짜 개인 사생활 보호,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것은 굉장히 소홀히 해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대체로 무언에 서로가 무언에 서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공연한. 근데 위에 이제 책임자들은 모르고, 그 기술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구제 시뮬레이션 문제는 내가 그 4월에 했던 거예요. 그 자꾸 뭐 7월, 8월에 나왔는데 4월에 내 정개특위 활동을 하면서 그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중대선거구가 되면은 지역구도가 해소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결론은 지역구도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중선거구, 대선거구 해도. 열린우리당은 영남에 조금 의석이 확보돼도 한나라당은 전혀 호남에서 의석이 확보 안 되니까. 국감이, 내가 지켜본 국감은 정말 이래,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이 중심을 잡고, 국가 경연을 이끌어 나가야 거기에 대해서 야당도 세게 이래 비판하고 따지고 또 가끔마다 정쟁도 할 수 있는데 정부 여당이 취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나 한나라당이 세게 이래 뭐 따지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정책 국감한다 그래서 또 야당이 너무 안 따지는 것도 문제 있는 거 나는 좀 판단을 그래 해요. 며칠 전에도 내가 누구인데 어느 기자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국정감사의 야당은 정쟁에서 당파성이 있고 정경이 되더라도 따질 거 따져야 되고 싸워야 된다. 그걸 자꾸 언론이나 국민들이 싸우지 마라 그다음에 정책국감 해라고 한다 해서 순치된 야당의 모습이 보일 때는 국정감사가 필요가 없다. 그거는 필요가 없다. 정치적으로 싸울 때는 싸워야지. 그런 점이 나는 아쉽다는 그런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한 10년째 하잖아요. 그죠? 10년째 하는데 늘 말로만 나오는데 시행이 안 되는데 일률적으로 20일 동안 똑같이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국정감사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각 상임위가 자체적으로 연중, 그게 이제 상임위별로 하는 거죠. 그죠? 3월에 한 해도 있고 5월에 한 해도 있고 시간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수시 국감으로 해도 왜냐면 국정에는 전혀 지장이 안 나고 언제 해도 한번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전 상임위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행정위는 4월에 하겠다. 교육위는 7월에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의 어떤 발언 총량제 시간 문제인데 언제부턴가 모든 의원들이 있는데 시간을 똑같이 배정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한 의원들에게는 발언 기회가 오히려 더 적어져 버리는 산술적 평균 시간 개념, 시간 배정은 좀 개선돼야 된다. 그 하나의 통과 의뢰 연례 행사인 거, 통과 의뢰로 연례 행사화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적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팔로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적되고 시정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팔로업을 해줘야 되는데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의원들은 또 상임위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연하다 그죠? 바뀌어버리고 정부에서도 해당 그때 장관 바뀌고 차관 바뀌고 여당 지휘원에 가보니 지방에 나가보니까 단체장이 여당 아는 데는 진짜 여당이 잘하더라고. 야당에 대해서 아주 잘합니다. 보니까 특히나 광주 가서 광주시장 여당이 아니에요. 예, 광주시장이 민주당 아니요. 세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야당 더 잘한다 하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었는데 실제로 국정감사라 하는 것은 그 성격상 조금은 소리가 나는 게 맞습니다. 소리가 나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그런 여야의 개념을 떠나서 입법부대 행정부 간의 어떤 서로 비판, 견제, 설득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시끄러워도 되죠. 저는 아무나 치열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그전에는 없었죠. 15대 처음 나는 그때부터 시민단체들이 의원들 점수를 매겼어요. 14대까지는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의원들끼리 정말 하나 할 거 없나 싶어서 눈에 불을 켜고 보좌진도 눈에 불을 켜고 했는데 그것 한 10년이 되니까 그것도 좀 시들해지는 거죠. 이제는 국정감사 최우수 위원 한다고 해봐야 그게 지역에 가서 초선 의원들은 그래도 좀 자랑이 될 겁니다. 그죠? 재선 3선 되면은 그것과 자랑하면 욕먹죠. 왜? 그런 많은 분야 중에 한 부분인데 특히 내 같은 경우는 진짜 쑥스럽다니까 가면은 이제 초선 의원이 농담으로 선배는 그런 거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지. 선배님 야 이 친구야 내가 이렇게 커질 줄 알았나. 근데 나도 쇼크 받은 거는 내 손으로 5분 만에 위조되는 거 보고 나도 쇼크를 받았다.